자, 비트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트럼프가 자기가 미리 이제 예고한 것도 있고 하겠다고 한 그 여러 행정명령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처리하는 것 중에 쇼맨십, 무슨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막 TV에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 중에서 하나, 이 출생시민권. 이 말은 결국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준다는 이 출생시민권을 트럼프가 제한해야 된다고. 즉,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줘서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하는 거는 위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첫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이 트럼프의 이런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반대가 심해서 이게 통과가 될지 어떨지 아직은 모르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이 연방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명백히 이건 위헌이라고, 이렇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거라고. 근데 이런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걸 합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방판사가 제동을 걸은 거예요. 왜 한때 우리도 원정 출산이라고 미국 가서 하와이나 이런 데 가서 애 낳고 그러면 그 애가 비록 부모는 다 한국인이지만 애는 미국 영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걔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흔히 해서 남자애 같으면 국방 여행도 안 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다니고 세계 최대 어떤 국가, 세계 최고의 어떤 강국, 천조국이라는 그런 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보통 보면 돈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막 원정 출산 엄청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어떤 원정 출산이 끊임없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어디 그쪽에 있는 산후조리원 거기에서 지내다가 사고 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온 것처럼 원정 출산은 엄청 많이 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한다. 그러면 진짜 그런 어떤 원정 출산하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제 갑자기 어떤 자기 계획이 완전히 수포화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권을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다른 식으로 시민권 얻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바로 시민권을 주는 게 정말 큰 혜택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서 좀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말들이 많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 대통령 되자마자 20일날, 지난 20일날 이렇게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막 쇼하듯이, 여기 지금 행정명령서 여러 개 쌓여있잖아. 이런 것들이 막 거침없이 서명하면서 자기가 어떤 기존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 그중에서 이렇게 출생시민권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이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23일 현지 시간, 오늘은 24일 아닌가요? 그때 AP, 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이 존 코헤너 판사가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그리고 오리곤주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이라고, 즉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단은 14일간 차단한다고,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차단이지 완전히 폐지시킨다는 건 아니니까, 행정명령을 폐지시킨다는 건 아니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늘 트럼프라서,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설마 되겠어, 그래도 트럼프니까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출생시민권이 폐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헤너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그런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제한하기로 한, 이런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즉 불법 체류한 어떤 자녀가, 불법 체류한 사람이 미국에서 애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애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래는 미국에 출생하면 그 아기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어떤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이런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unconstitutional 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법 체류자의 어떤 자녀들에게 그런 거. 아까 전에 그러면 제가 얘기한 원정 출산 이런 거는 불법 체류자 이런 거는 아닐까? 괜찮지 않을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군요. 자, 코헤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런 명령을 합헌이라고 이렇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게 폐지하는 게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자기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자신이 이렇게 연방판사로 4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이건 무조건 자기는 위헌이라고. 이런 건 합헌이 아니라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한 그런 어떤 정책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헤너 판사의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는 원고 측의 그런 어떤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서 일단 14일 동안 여기 차단한다는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 여부는 오늘 2월 5일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2월 돼서 어떤 심리에서 고소 다시 확실히 이런 추가 행정명령, 이 행정명령을 추가로 시행을 막을지 어떨지를 결정한다는 거. 이게 그대로 통과가 돼서 출생시민권이 없어질지, 특히나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이런 출생시민권을 주지 않는, 요즘 지금 보면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 추방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 또는 어떤 교회 하여튼 좀 뭔가 예전 같으면 경찰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도 이제 경찰력이 동원되거나 이런 것들 불법 체류자 찾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다니는 거야. 예전에는 어쩌다 걸리면 추방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다 찾아서 오늘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냥 추방도 아니고 이제 막 강제 추방을 군용기에 태워서 아예 강제로 추방시키고 막 그러더군요. 그만큼 불법 이민자들, 불법 이 체류자들이 와서 여러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에는 불법 체류자 이꼴 범죄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 테러 같은 그런 사건도 있고 아니면 정말이지 멀쩡한 미국 시민을 정말이지 별 이유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이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자꾸 이 불법 체류자를 해서 이런 사건 사고도 그렇고 그런 불법 체류자가 들어와서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가질 수 있는 어떤 직업을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취업을 일자리를 뺏어 간다고도 생각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 지지자들의 어떤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추방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특히 멕시코 이 미국 위쪽이 캐나다고 미국 아래쪽이 지도상으로 멕시코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에 전부 다 못 들어오게 육지 그 어떤 땅에는 그렇게 높은 장벽을 예전에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할 때도 그렇지만 높은 장벽을 세워놨고 그리고 강에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펜스를 친다고 그런 것 같았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흔히 강만 건너서 어떤 지역만 넘었으면은 미국으로 들어오던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는 진짜 거기 경찰부터 시작해서 군대까지 배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고 또 걸리면 다 추방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인들도 한인사회에서도 약간 조금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합법적으로 거기에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출생 시민권 이런 것들도 혹시나 또 영향을 받아서 거기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이상하게 국적이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코헤너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 되게 오래됐죠. 계속 보면 자, 이렇게 시애틀에서 제기된 이 소송, 그러니까 어떤 이 트럼프의 이 출생 시민권을 좀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대한 이런 소송은 이 전역에 22개 주랑 전국의 여러 이민자 권리단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총 5건 중에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 거로 이번에 내려진 어떤 연방판사의 결정은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 아까 14일 동안 행정명령을 중단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2기 대통령 트럼프 2기가 취임되자마자 서명한 이런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결국은 엄마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미국의 어떤 합법적인 어떤 이 시민이 아니면,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그런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엄마가 일단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또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아니면 어떤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그런 어떤 사이에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아까 전에 얘기한 원정 출산도 안 되겠네요. 원정 출산할 때 부모들 우리나라 국적 가지고 뭐 하와이 이런 데서 원정 출산했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또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안 준다 하니까 그럴 것 같죠. 여기에는 어머니가 합법 체류자다 하더라도 일시 체류자의 신분이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되게 까다롭네요. 거죠. 결국은 부모가 다 미국의 어떤 시민권자거나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그런 경우에만 애들이 태어나면 그 애가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는 거죠. 되게 까다롭게 굴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미국에 귀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어떤 민주당 소속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미국에 귀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 하는 미국의 어떤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좀 이렇게 영향받는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이게 갑자기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출생시민권이 제한되거나 폐지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면 이번 시애틀 소송 원고처의 소장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시민권자는 2022년 2년 전에 이때 시민권자는 약 25만 5천 명이었다. 물론 벌써 태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시민권 받은 걸 박탈하지는 않겠죠. 박탈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가 이제 태어나면 그런 시민권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겠죠. 그렇게 한 해에 이렇게 25만 5천 명이 이런 식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시민권자 4년대 어떻게 보면 줄어들 것보다는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한 해 그런 식으로 한 25만 명, 30만 명 가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진짜 전혀 그런 거 남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애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원정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온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조금 큰 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까처럼 멕시코나 이렇게 다른 어떤 지역에서 불법 체류해서 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는 시민권을 받게 하고 그런 어떤 경우 그래서 자기들은 불법 체류자라서 적발이 돼서 이렇게 쫓겨나더라도 자기 아이는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자기 아이는 미국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많이 좀 이용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의 이런 출생 시민권 폐지를 하려고 하는 행정명령이 진짜 통과되고 이게 진짜 합헌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버리면 진짜 기준에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출생 시민권 자체에 대한 권리가 또는 그런 어떤 효력이 사라지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그런 어떤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돼서 살고 있는 지금 시민권 받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나 어떤 합법적인 어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부모님한테 태어났다고 또 그것도 또 너무 박탈시키려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트럼프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걱정을 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싶은데 트럼프니까. 그리고 트럼프 지금 78세요. 지금 대통령 임기 다 끝나면 82살이 된 나이고 그 나이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막말로 자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니까 미국은 4년 연임제 2번밖에 못해요. 이분이 자기 어떤 평생 마지막 대통령이니까 어떻게든지 또 대통령 좀
임기 후반쯤 가면 3년, 4년 이렇게 되면 뭐 레임덕이라고 그때 돼서는 자기의 어떤 이 행사력이 권한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지금 처음 대통령 됐을 이 시기에 1년째인지 이 시기에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세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딱 명시해 놓은 이런 수정헌법 14조를 위배되는 이런 행정명령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뭐 사인하고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트럼프의 어떤 행정명령에 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지도 반발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할지 아니면 진짜 어떤 뭐 한번 보여주기로 얘기했다가 다시 좀 뭐 거둬들일지 진짜 지금 불법 체류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하는 강경한 대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미국 시민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자는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도 충분히 어떤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잠정적으로 뭐 일시적으로 중지시켜놨다 해도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여기 2월 5일 날 또 심리에서 결정이 난다 하니까 또 어떤 결정이 날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세상이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 뭔가 세상에 변화가 필요하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많은 어떤 지금 전 세계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트럼프의 이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다 쓰고 있어. 뭐 어떤 코인 이런 가상자산 시장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떤 행동. 이런 자잘한 어떤 수많은 행정명령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한번 트럼프가 또 어떤 식으로 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